KU 키스트 학연 교수로 새로 합류하게 된 이관희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에 꼭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크게 세 분야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센서,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임상 중계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에서는요, 나노바이오 센서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응용해서 바이오 모니터링 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인텔리전트 바이오 모니터링 랩을 운영하면서 패서진 모니터링,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바이러스를 검출한다든가 디지즈 모니터링 같이 여러 가지 캔서를 진단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응용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플랫폼 기술을 저희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나노 재료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나노 디바이스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물 모델이나 세포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희 팀의 주력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FET 바이오 센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싱글 게이트 컨벤셔널 FET의 경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아서 실용화에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자의 구조라든가 재료를 현장 진단에 최적화시킬 수 있게 재료 시그널의 재현성과 그 다음에 고감도를 같이 유지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싱글 게이트 FET 바이오 센서 대비 약 3,500% 정도의 감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한 대면적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바이오 센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익스텐디드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가의 디스포저블 센싱 멤브레인만 교체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그림은 조금 오래된 그림이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현장 진단에 특화되도록 그 채널 구조나 반도체 구조와 재료를 좀 더 최적화하긴 하였지만 크게 원리는 다르다고 할 수가 없고요. 크게 저희 팀의 현장 진단용 바이오 센서는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첫째는 디스포저블 센싱 모듈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센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저가의 디스포저블 멤브레인만 교체하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둘째, 멤브레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샘플, 즉 멀티플렉싱이 가능해서 임상 적용에 굉장히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장 진단에 특화되도록 재현성과 감도를 확보한 소자의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구원에 따라 손을 타지 않고 안정성 있게 소자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웨이퍼 공정을 완성하였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패키징을 완성하여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손바닥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센싱 시스템을 구성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휴대용 센싱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현을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센싱 시스템을 어디에 적용하였느냐? 임상 중계 연구를 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혈액 검사나 대장 내시경 없이 혈액 검사로 환자의 혈청이나 아니면 플라즈마에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의 스왑 샘플 가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고감도로 디텍션하는 기술, 또는 비침습 검체인 소변에서 전립선암을 완전히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게 대표적인 중계 임상 연구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진단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개의 바이오마커가 완벽한 진단 성능을 보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마커를 적용해야 될 그럴 상황이 굉장히 임상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멀티마커를 발생하면요, 개별 마커마다 환자마다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단 결과로까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환자가 개별적인 바이오마커에서 나오는 그 신호 패턴을 컴퓨터에 학습을 시켜서 그것과 진단 아웃풋과 서로 연관시키도록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요. 그림에서 ROC 커브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이오마커를 3개나 4개 정도를 컴퓨터에 학습을 시켰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진단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단백질 위주의 진단 알고리즘과 임상 중기 연구, 센서의 적용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말고 실제 검체는 바이오마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단백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검체 대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을 저희 팀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티피셜 엑소좀을 제작해서 거의 리얼 엑소좀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엑소좀을 가지고 저희 진단 시스템을 사전에 최적화시키면 임상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센서 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 소변에서 엑소좀을 진단해서 실제로 전립선암 환자를 진단한 예가 바로 이 본 슬라이드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엑소점을 만들었던 그 기술 그대로 이번에는 인공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법정 감염병으로 함부로 실험할 수가 없고 반드시 BSL-3 이상의 퍼실리티가 있어야만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을 해서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 바이오 센서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사전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한국인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서 저희 바이오 센서 시스템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았고, 우측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바이러스 샘플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결과는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향후 잠복기나 무증상 환자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감도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임상 연구를 더욱 열심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출에 대해서도 저희 센서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로 RNA 검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FET 센서 소자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센싱 막에 마이크로 RNA 검출에 최적화되도록 그래핀 옥사이드 레이어를 깐 다음에 저희가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실제 전립선암 환자 소변에서도 마이크로 RNA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임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 데이터에서도 비교를 해본 결과 굉장히 유의성이 있어서 향후 굉장히 유망하게 고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을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일 첫 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FET 바이오 센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나노 재료나 소자를 활용했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중계 임상에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진단 결과와 연결하기 위해서 AI 분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NMD 바이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클라우드상에서 AI로 비침습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의 여러 교수님들과 나노 재료나 소자 분야, 중계 임상 분야, AI를 적용하는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활발한 협력 융합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